자, 무릎탁 도사로서 언제 어떤 선고가 나올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저는 14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고 2, 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하죠.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하겠죠. 예. 네. 아,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상적으로 이틀 전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선고를 예정한다고 하면은 내일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왜? 틀리면 무릎팍도사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판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단정을 해요? 아니, 저는 재명인의 마을 명예회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급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뭐 지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야권에 있었던 이슈가 한 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해 내는 그 순간 개선 장군처럼 또 막 이러고 막 하고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판이 쏠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야권 지지층들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은 대안일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괜찮을까? 여러 고민들 물음표가 뚫려는 찰나에 갑자기 저건 막아야지.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지. 라는 줄 다시 대동단결하게 되고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단식 들어갔죠. 비명계 주절도 하나같이 다시 지금 메시지 톤이 정리가 됐죠.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진영에 큰 기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다. 내각도 윤석열 내각이다. 경찰은 반반이다. 공수처는 무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파면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심지어는 석방이라고 하는 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뭐 좀 충격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석이 이제 거의 뭐 대체로 동일한 게 그거잖아요. 석방이 국민의힘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떨떠름한 네. 표정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겉으로는 대화 환영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리고는 동시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조기 대선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들 동시에 하고 있음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청 방지 장치도 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에 그 재판관 평의 내용이 예. 일부 언론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래서 재판관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철통 보안이다. 예. 사실 박근혜 탄핵 때 막바지 기각될 거란다고 이런 풍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예, 실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실망을 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5대 3일 거다 이런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언벼 낭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한동훈 전 대표만 해도 보십시오. 막 무슨 뭐 책에는 뭐 내가 국민이 먼저다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나서 막상 윤석열 석방되고 나니까 페이스북 메시지가 딱 이상하잖아요. 뭐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것도 어제 그 CBS 라디오 인터뷰한 것도 보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지지층자들은 무슨 이거 그냥 한번 밥 먹자고 하는 거지 이게 왜 큰 의미를 주냐고 하는데 무슨 정치인이 아침 프라임타임 시사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그냥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하고 자기가 각을 세워가지고 당대표가 됐지만 막상 여기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윤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또 지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마저 그럴진데 다른 후보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이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망했다.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꾸준하게 윤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라인이라고 이렇게 지목되는 분들의 승진만이 아니라 엊그제 나왔던 기사인데 국정원 고위직 인사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라고 하는 것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문점이 남는 상황인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본 문구 중에 되게 재밌었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일부 참모진이 대통령실 방침과는 별개로 이 법률 대리인의 탄핵 기각 논리를 제공하는 여권 인사, 시민단체 자료, 언론 기사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용산에서 밭글을 엄청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라시를 만들어갖고 돌리면서 여론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거의 뭐 그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정말 택도 없는 또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또 이렇게 좀 이런 신빙성 없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좀 돌아가지고 뭔 글인데요? 아니 무슨 뭐지 뭐 4대 4다 뭐 뒤집혔다 뭐 이렇게 5대 3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엄청 흘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근거는 없고 그냥 임의로 분류해 놓고 막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석방 이후를 한번 좀 쭉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부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면서요. 관저에서 무슨 얘기 나눴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8시부터 8시 반까지 저녁 때 이제 봤다고 하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어제 백브리핑한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잠깐 정리 드리면 차를 한잔 하면서 수감 생활에서 느낀 이제 여러 소외를 말했다고 했고요. 뭐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뭐 김건희 여사도 배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날 잘 보호해줘. 이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자기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지난번 구치소 방문은 개인적인 일정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번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의미를 더해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도 뭐 공수처 얘기가 있을 때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 건데요. 검사 생활 30년을 하면서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간은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그러니까 관련자 만난 사람들한테 오늘의 나를 키운 것은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여당 정치의 중심에 본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도 한 고비를 넘어갔다라는 좀 안도의 한숨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다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헌재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론 재개 혹은 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후유증이 크게 남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을 극력 막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안 나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냥 직접 메시지를 안 냈다. 네, 전원이고 문제는 이제 직접 메시지 발신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약간 눈 가리고 아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바로 뭐 집회 현장에 간다라든가 대국민 입장문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발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뭐 대리인단 통해서 뭐 전원식으로 계속 입장을 표명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하나 있을 거고 혹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언행이 직접적인 언행이 이 헌재 탄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 우려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만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본 문구 중에 되게 재밌었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일부 참모진이 대통령실 방침과는 별개로 이 법률 대리인의 탄핵 기각 논리를 제공하는 여권 인사, 시민단체 자료, 언론 기사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용산에서 밭글을 엄청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라시를 만들어갖고 돌리면서 여론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거의 뭐 그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정말 택도 없는 또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또 이렇게 좀 이런 신빙성 없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좀 돌아가지고 뭔 글인데요? 아니 무슨 뭐지 뭐 4대 4다 뭐 뒤집혔다 뭐 이렇게 5대 3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엄청 흘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근거는 없고 그냥 임의로 분류해 놓고 막 벌써 뭐 기류가 바뀌었음 뭐 용산에서 이미 직무복귀를 준비하고 있음 뭐 진짜 근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직전까지 엄청 했는데 막상 뚜껑 까보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용산에서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의 중심에 사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여권 정치의 중심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석방돼서 나옴으로써 자유롭게 되어서 더욱더 그 중심에 확고하게 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9일 점심에는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인데 15명 참모들과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끝난 다음에는 그 참모진들이 그대로 바로 옆이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서의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의 행보라든지 이후에 어떤 준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 하나같이 그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우려되는 게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여라도 국정에 그 개입을 하고 있는지 음지에서 이게 사실은 제일 그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설마 스스로 본인의 무덤을 더 팔까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에서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보고만 할 뿐이다. 뭔가 어떤 지시나 하달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그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왔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임명 문제도 국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 권한대행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명태균 특검법도 지금 국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렇죠. 말지도 예. 넘어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다 걸린다라는 거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꾸준하게 윤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라인이라고 이렇게 지목되는 분들의 승진만이 아니라 엊그제 나왔던 기사인데 국정원 고위직 인사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라고 하는 것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문점이 남는 상황인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자 참모들하고 밥 먹었다며요. 밥 먹으면서 물어봐요 참모들한테. 명태균 특검 거 어떻게 한대? 대행이 이렇게 한마디 딱 물어봐요. 형식적 개입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들어서 참모가 최성목 대행한테 또 보좌해 준답시고 메시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명시적으로 뭐라고 명령하지 않고 운만 띄우고 뉘앙스만 풍겨도 알아서 밑에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아니, 게 그게 권력 아닙니까? 수석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하고 지금 그 점심을 같이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명태균 특검법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팩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뉘앙스가 풀풀 풍기죠 냄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긴 한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석방 이후 외부 인사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관저에서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성경책 읽는데요? 독서를 하는 것을 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중앙일보에 또 보도가 일면에 크게 났는데 대통령이 산책하면서 외부인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보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물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조가 위에서는 굉장히 정중동의 모습이지만 다리를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지도부를 만났다라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국민의힘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예방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심지어는 만약에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 정치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파면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관제에서 빠져서 아크로비스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판이 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참모나 쌍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저가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래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명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면이 돼버리면 이제 그 명분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보복과 행동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2판 4판 모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거리로 나온다든지. 결국은 분기점은 결국은 탄핵 선고예요.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탄핵 선고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여론을 보고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면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심지어는 석방이라고 하는 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좀 충격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석이 이제 거의 뭐 대체로 동일한 게 그거잖아요. 석방이 국민의힘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떨떠름한 네. 표정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겉으로는 대화 환영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리고는 동시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조기 대선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들 동시에 하고 있음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메신저를 자처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이철규 의원이 입이 통해서 나오는 것 혹은 뭐 이용 의원이 뭔가를 하는 게 이제 용산의 뜻이다 이랬던 것처럼 당무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뭔가 행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나 이후 국면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메시지를 낼 거고 그 메신저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윤 대통령 옮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드러나려고 거릴 사람 누가 저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든 누구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든 이후의 대선 본선이든 간에 결국 윤 대통령이 지명하고 찍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사람 TV 토론 나와서 아무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만 해도 보십시오. 막 무슨 뭐 책에는 뭐 내가 국민이 먼저다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나서 막상 윤석열 석방되고 나니까 페이스북 메시지가 딱 이상하잖아요. 뭐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것도 어제 그 CBS 라디오 인터뷰한 것도 보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지지층자들은 무슨 이거 그냥 한번 밥 먹자고 하는 거지 이게 왜 큰 의미를 주냐고 하는데 무슨 정치인이 아침 프라임타임 시사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그냥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하고 자기가 각을 세워가지고 당대표가 됐지만 막상 여기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윤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또 지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마저 그럴진데 다른 후보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이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망했다. 그러면 아무튼 윤석열 석방으로 가장 입장 난처해진 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지자들이 뭉쳐 있지만 파면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좀 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유로워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집회를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연할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고요.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계엄을 비판했던 보수 주자들일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일까요?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끼리도 경쟁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수 이제 인사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윤 대통령이 내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윤 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붙어 있는 이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후보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고 개혁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심 자신감, 경선만 좀 뚫어가면 본인들이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계획들이 좀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석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궁금한 인물이 몇 명인데 일단 윤상현 의원은 목표가 대권입니까 당권입니까? 그 전까지는 대권 얘기는 안 나고 당권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르죠. 만 상황이 어떻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표상에 뭐가 좀 나와야 본인도 뭔가 결단을 할 텐데. 네. 그 제가 속마음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어쨌든 당권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한 여권 정치인에게 제가 들었던 해석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대권도 당권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모든 정치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에 하는 모든
굉장히 목소리 크게 내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행보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발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또 예전에 지역구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TK에서 어디 공천 받으려고 한다면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의원 배지 유지 이전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인가 저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생존은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권을 노려서 대권 주자가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면 뭐 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안 되면 거기서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당대표 되는 게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더 나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목소리 내는 게 어찌됐던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했을 때도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쟁용 어떤 정적 제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식의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도 제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네.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위치가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나경원 의원 이름 꺼낸 이유가 나경원 의원 국회 선진화법 재판도 지금 뭐 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 1심이 아직 안 나오고 네, 있죠. 그 빠루 그 쇠지뢰 때 든 그것만 하더라도 사법적인 방어가 의원 배지 그리고 어떤 그 당직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상현이 그것도 노리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그 전까지 뭔가 친윤을 호소했는데 사실 지난번 예전에 당대표 경선 같은 기사를 보게 되면은 친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 면모들을 보게 되면 전화도 받는 어떻게 보면은 찐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찐윤 태클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쨌든 나름의 희망을 섞고 있을 만한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시나 대권보다는 당권이나 향후 이제 서울시장 쪽에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류였는데 이것도 역시 뭐 모든 정치인의 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나경원 주인공 시점의 얘기고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석방돼서도 전화한 사람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메시지 얼마나 열심히 내고 달려가고 뭐 다 했잖아요, 진짜.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지적 나경원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경원 의원도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당선을 염두에 두고는 아니겠지만 여튼 이제 뛰어가지고는 본인의 몸짓을 계속 키워가려고 한다라고 하던데요. 본인의 제가 직접 나경원 의원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여의도발 소식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의 목표는 한동훈 컷오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룰 세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객을 자처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몸값이 더 올라가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는 그 정도이고 그 이후에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후에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바로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대선 경선이 치러지면 자 친윤 후보가 복수로 난립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친윤 후보들의 타겟은 결국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과 한동훈 두 후보 간에 치고받았던 그 난타전 기억하십니까? 그거보다도 강도가 훨씬 센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비전절기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방. 그렇죠. 네. 그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진짜 보수의 불행인 게 여튼 계엄이 문제가 있었고 탄핵으로서 이걸 끊고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네. 계속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보수 재건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중도 여론을 봤을 경우에는 점점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판단들이 명확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가지는 게 옳으냐를 떠나서 실제로 이해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것도 무슨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서 보수를 재건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뭔가 역할을 위해서 이 정당이 뭘 해야지 이런 비전 싸움이 아니라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는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세례를 받고 지금 윤통의 그 신탁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을 돌파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경쟁이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친윤 난립한 후보들이 각자가 윤심은 나에게 있다. 내가 진짜 윤석열의 계승자다. 이런 식으로 싸움박질을 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후보가
후보가 탄생해서 본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세금이 부여되는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근데 역시 또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오세훈, 홍준표는 어떤 인물들일까요? 믿을 수 없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인물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급 중에서 찐윤이라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계엄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가 당 이 여론이 그쪽이 아니네 해가지고 또 이상한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믿기는 좀 만무하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잖아요. 거기다가 워낙 또 악연이 깊습니다. 홍 시장이 아무리 뭐 윤 대통령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SNS 메시지 많이 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 시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텔레그램 같은 거 이제 명태균 씨 관련이나 뭐 쭈르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홍준표 시장을 싫어했는지 견제인지가 잘 나오잖아요. 홍 시장도 아무리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서 본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오세훈, 홍준표는 시어머니과라기보다는 시누이과 뭐 이쯤 되는 건가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항의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담에 기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판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단정을 해요? 아니 저는 제명인의 마을 명예회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급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뭐 지금 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유튜브 발언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라든가 비명계와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과 통합 행보 속에서 쟁점들이 많았거든요. 뭐 중도 보수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야권에 있었던 이슈가 한 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해 내는 그 순간 개선 장군처럼 또 막 이러고 막 하고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판이 쏠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야권 지지층들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은 대안일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괜찮을까? 여러 고민들 물음표가 뚫려는 찰나에 갑자기 저건 막아야지.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지. 라는 식으로 다시 대동단결하게 되고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단식 들어갔죠. 비명계 주자들도 하나같이 다시 지금 메시지 톤이 정리가 됐죠.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것만으로도 이 다음 선거의 구도가 명확해지고 본인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고 이 정권을 끝장내고 다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만한 주역이다라는 지금의 주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재각인시키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진영에 큰 기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지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여튼 지금 내란 종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범야권 지지자들한테 이제 확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순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게 범야권 지지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날 정말 여러 명 연락해봤는데 다 놀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대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외로 나가가지고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모아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튼 이제 파면이 된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조기 대선에서는 여전히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윤석열 이제 파면 선고된 전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의 구도가 이어진다면 0.73%포인트로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그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진단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공개적 행보에 나서면 나설수록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 중에서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정무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 여기서는 결국 공동체에게 좋은 것이 야권에게도 좋겠죠. 대선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 심우정 검찰총장 좀 아세요, 의원님? 잘 모르죠. 잘 모르세요? 아니, 워낙 그 이른바 마당발이셔가지고. 그 어르신은 예. 잘 알지만 그 부친.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말이죠. 저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다. 내각도 윤석열 내각이다.
경찰은 반반이다. 공수처는 무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양분한 분이 고검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어제 지적했더라고요. 네네네 봤어요. 검찰 수사관 시험에도 그게 나온다면서요.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속한다. 그런데 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시간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판사가 예. 그러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건 잘해서 나왔건 예. 어떻게 됐든 구속이 취소됐으면 즉시 항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박지원이가 그렇게 됐으면 즉시 항고하지 않을까요? 이게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하는데 나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근데 의원님 즉시항고를 놓고 예.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이 의견 대립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보도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요? 저는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예. 특수본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 본래 특수본의 지휘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휘해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했으면은 거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한 검사가 그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그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수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휘한다고 사후 보고만 받도록 돼 있는데 예규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을 그렇죠. 했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항상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을 구성하면은 총장은 개입하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후 보고는 받겠죠. 예. 받는다 하는 건데 이번은 완전히 지휘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것 자체도 잘못이죠. 보통 항고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즉시 항고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현 뭐 특수본부장도 보통 항고 안 한다라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아니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제가 법사에서 물론 법조인들 견해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제가 수차 지적을 했거든요. 경찰만 내란 수사권이 있어요. 공수처도 없고 검찰도 없는데 뭐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수 독과 이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하고 공소 기각 판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네. 특검을 구성해서 예.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래야 공소 유지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것을 지적한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만사 불여튼튼이지 누가 윤석열이 석방될 걸 알았어요. 누가 법원에서 검찰 구속 취소할 줄 알았고 누가 검찰에서 예 하고 승복할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최상목 그 대행은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 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거부권 권한 대행을 하는데 요즘은 유보 대행까지 해버려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한 거예요.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이다.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윤석열 개선장군 뭐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손 번쩍 들고 나와서 관저 정치하는데 두 권씨 불러들여 가지고 잘해라. 네. 쌍권 정치하는 거예요. 요즘. 예. 어? 관저 정치에 쌍권 정치하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황야의 모법자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저분을 예. 이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혼란이다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좀 이따 드리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금 심우정 총장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출석 요구를 했지만은 나와야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 동행명령 음. 그런 거 해봐야 뭐합니까? 안 나오면 그만이지.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특수본호고 검찰총장의 의견들이 또 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쇼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 이 결정은 대검 수뇌부들의 책임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다 혹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검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책임은 심우정 총장한테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하여간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를 했지만 어제 출근길 기자들하고 문답 보니까 사퇴할 뜻이 1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그렇게 답변하겠죠. 그래요? 형사재판에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 네. 내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없듯이 예. 심우정 검찰총장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죠. 그 반성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최소한 그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자기가 지휘를 했다고 하면 자기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지휘를 해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다. 이 정도의 표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특수본부장도 나도 이거 반대했지만은 총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물러가겠다. 이 정도 얘기는 있어야 검찰이지. 검찰은 항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공수처 공격으로 거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사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 왜 또? 헌법재판관. 예. 심지어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까지 가서 갖은 비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야오당은 국민들로부터 강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요.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세게 공격하는데 너희들은 말을 못하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우리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달라 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도 조기 대선도 개짜도 대선 대짜도 꺼내지 않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꼬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받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을 수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면 이 혼란이 윤석열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판결을 해줘야 된다. 이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몰려간 건 의원이 아니라 아마 그 극렬 지지층 지지자들이었죠 아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 그 공수처에 그러니까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를 여쭤본 이유가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났는데 공수처를 거론을 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 그것은 내란 속에 윤석열은 관저 정치하면서 두권 씨 예. 쌍권청 불러가지고 쌍권청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니까 저는 아직도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 1호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당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 그게 정치냐고요. 제정신이냐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서 성경책 열심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읽어서 얘기한 걸까 아니면 의도적 발언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도 감옥 살아봤지만은 성경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은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읽을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읽고 나서 반성이 있어야지. 아니 왜 여쭤봤는지 일각에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층의 핵심 코어가 일부 어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성경을 거의 이야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 당연하겠죠. 자기 지지층이 예. 개신교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둘 필요 없어요. 그분은 입만 버리면 거짓말 아니에요. 눈만 떠도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성경 자체를 잘못하면은 모독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네. 읽을 사람이 읽어야지. 알겠습니다. 예. 관저 정치는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예. 나라가 더욱 혼란이 온다. 그러면 관저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민의힘의 경선 컨트롤까지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 보시는 가지를 다 하겠죠. 그래요? 성격상. 만기 칠남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보도를 보고 지적했는데 오늘 중앙일보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예. 최근에. 그런데 이런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 그 나쁜 정치만 하려고 하니까 다 하겠죠. 그러니까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역시 윤심이 그러니까 투영이 된 친윤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세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꿔야 돼요. 윤석열 힘당. 윤석열 힘이 미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은 보면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권, 당권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는 자기들이 내란 옹호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당권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한테도 심지어 탄핵 1호인 박근혜한테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인터뷰에도 상당히 그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 뜻대로 해서 윤석열 뜻대로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써놓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과 네. 또 이 윤석열과 각 세우는 것도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양측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의원님이 무릎탁 도사시잖아요. 저희 그 이전에 이제 고정할 때도 이제 무릎탁 도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MBC에서 안 부르니까 아니죠. 이렇게 모셨잖아요. 예. 자, 무릎탁 도사로서 언제 어떤 선고가 나올 거라고 그 내다보십니까? 저는 14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네. 국가를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만약 선고가 늦어지면은 이 혼란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선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러나 상례적으로 보면은 선고 2, 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하죠.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 할 수 있다. 저는 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난동 이런 것을 그렇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비해서 예. 아, 전격적으로 예고 안 오고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하겠죠. 예. 아,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상적으로 이틀 전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선거를 예정한다고 하면은 내일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요일이니까. 그런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점치셨습니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틀리면 무릎팍도사 아니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시선 집중돼 있는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죠. 언제 어떤 선고를 할지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선거 언제 나오냐? 예. 뭐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뭐 구속이 취소되는 이런 충격적인 결정이 있고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또 포기한다는 좀 예상할 수 없는 네.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재 결정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예. 그럼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번 주 안에 저는 선고된다라고 아 그래요? 예상이 되고요. 예. 뭐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비상적 상황이고 헌정 질서를 원상 회복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 매일 평의가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인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붙이는 평결. 예. 이 평결 절차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평의나 평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모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보도는 넘겨짓기 보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선고가 되기 전까지 예. 이 재판관들 내부에서 언제 어떤 평결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선고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제 평결이 이루어지고 결정문 초안이 이미 작성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선고를 뭐 2,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이미 결정문 초안도 이미 작성이 되고 있거나 예. 최소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야 뭐 선고를 하고 보도 자료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 비춰보면 2주 내에는 대부분 선고가 됐고 지금 오늘자로 딱 2주가 되는 예, 2주가 됐습니다. 네. 다른 사건보다 더 좀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무조건 선고를 될 것이다. 그리고 선고해야만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관들이 계속 고민할 이유는 없고 저는 제 생각에는 재판관들이 이게 뭐 역사적인 사건이고 대통령의 어떤 친위 쿠데타가 우리 헌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담기 위해서 뭐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다듬고 또 다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평의가 열리면 그것도 이제 매일 평의가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이제 오늘은 이거 A라고 하는 사안, 내일은 B라는 사안, 요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평의도 재판관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네. 회의의 내용이나 뭐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결정하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거기에는 그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배석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연구관, 참여할 수가 연구관 없고. 이런 사람들 일체 배석 안 그렇습니다. 하고. 뭐 평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 뭐 주심 뭐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어허. 그렇지만 재판관들의 회의 과정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뭐 녹음, 속기 이런 것도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완전히 100% 비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술로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예. 뭐 쟁점별로 이제 하나씩 판단해 나갈 수도 있고 최종적인 이제 파면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론 절차가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개별 재판관들이 뭐 사실관계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매일 평의가 있더라도 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매일 평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뭐 결정문에 담을 어떤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뭐 상호 의견을 더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뭐 평의는 비밀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재판관들은 연구관을 TF팀을 2개로 만들어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한 팀은 기각 결정문의 결정문을 작성해서 동시에 2개 결정문을 재판관 평의에 올리고 거기서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보고 이제 최종적인 자기의 결론 즉 평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들 각 TF 팀끼리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마라. 누가 어떤 TF에 들어가 있는지도 비밀로 해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예, 선고에 임박해서 뭐 하루 전 뭐 듣기로는 뭐 그날 아침에 했다는데 사실은 그날 아침에 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은데 선고기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통상 이제 재판관들이 전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는 그 재판관들이 모여서 저 탄핵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이제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오히려 정반대의 과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연구 보고서는 이제 검토 보고서는 이미 올라가서 재판관들이 이제 위헌론이든 뭐 파면론이든 기각론이든 충분히 그 논거는 알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 결정문 이후까지 충분히 이제 숙지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그 예를 들어서 그 선고일 2, 3일 전에 언제 선고를 합니다라고 고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하는 시점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통상은 당연히 돼야죠.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지 않고 선고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일에 뭐 편결했다 이런 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결론에 있더라도 거기에 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다시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다수 의견이 되는지는 최소한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최소한 선고기를 통지할 때는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고 결정문의 주요 초안도 사실상은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다 왔다. 근데 참 여기서 두 가지 그 추측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에 비해서는 일단 길이 더 걸리고 있는데 이게 그 하나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혹시 의견이 갈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는 추측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숙고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재판관들 내부에서 어떤 이견이 있는지는 뭐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여전히 8대 0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결정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본인의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대한민국 헌정에 미치는 해악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좀 문구를 다듬고 역사에 남을 결정문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재판관들이 외부의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주장이나 뭐 국민 일각에서의 어떤 뭐 비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뭐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선거기일을 늦추거나 거기에 선거기일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나 예. 사실적으로. 예. 그리고 재판관들이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심리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까요?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미칠 수도 없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예. 네.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서 뭐 압박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재판관들께서 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밝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네. 이 중차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재 선고와는 상관없이 지금 극렬 지지자들이 계속 거의 겁박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는데 이번이 정도가 좀 더 심한 거라고 지금 느끼시죠? 저는 매우 심하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왜 이렇게 더 극렬하게 도를 넘은 발언이나 주장들이 있느냐. 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여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이 도를 넘는 그런 발언들. 네네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들의 이 뭐 헌재나 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개별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이나 지지층을 더 자극하고 법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더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정리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글을 남기기 위해서 매크로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 게시판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뭐 의견을 개진하라는 장소인데 네. 의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표현보다도 뭐 자신의 의견 주장을 왜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뭐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 개진까지 못하도록 기회를 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크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 8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관들도 있고. 예. 내부 분위기 좀 혹시 좀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지? 뭐 제가 뭐 내부에 있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다 막혀 있고. 뭐 일단 소음부터가 너무 심하죠. 예. 저도 뭐 과거에 근무할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제 신행정 수도 사건이라든가 정치적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는 헌재 경내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 맞아요. 예, 다른 뭐 법원들과도 좀 다르듯이 그래서 밖에서 뭐 조그만 그 확성기로 얘기만 하더라도 재판관들 뭐 재판관실이나 연구관실에 그대로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담장도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상당히 그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도에서 얼핏 봤는데 그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청 방지 장치도 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에 그 재판관 평의 내용이 예. 일부 언론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예, 오. 그래서 이제 과연 누가 이것이 이제 누설이 됐느냐에 예. 대해서는 사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예.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재판관 평의실에는 도청 방치 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로. 그러면 지금 이래서 재판관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철통 보안이다. 예. 사실 박근혜 탄핵 때 막바지 기각될 거란다 뭐 이런 그 풍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예. 실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실망을 했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5대 3일 거다 이런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언별 낭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요. 뭐 며칠 뒤에 네. 이제 밝혀지겠지만 예. 이제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예, 거기에 너무 주의 집중할 이유는 없다. 네, 아무도 모른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선고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